예,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식 고용고입니다. 직원들한테 좀 힘들지만 같이 해서 환자분한테 정보를 많이 주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 인공관절 강의가 어제 나왔든 그저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저 했던 이 자리에서 또 이어갑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보통 유튜브를 처음에는 4분 정도, 5분 정도 찍었는데 환자분들 워낙 이제 지식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하니까 한 10분 정도 강의를 해달라고, 힘듭니다.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복장도 가능한 좀 이렇게 넥타이를 차고 오라고 해서 넥타이를 차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는데 무릎 인공관절 환자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하지만 대표적인 게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디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 들어오는 후배 의사들은 그냥 의사들이 아니고 레전트 마치고 그리고 전문의 마치고 하고 그다음에 레전트 하고 각 대학에서 뭐 인공관절만 1년 동안 전문하신 분, 또 관절 내시경만 1년 전문하신 분 와서 다시 제 밑에서 한 3개월 정도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술 건수가 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 1년 정도 볼 만한 건수들을 저는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인공관절에 대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강의하는데 쉽게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방금 오전에 우리 후배한테 설명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말을 좀 바꿔서 쉽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우리 무릎은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어요. 정상적인 무릎은 일자여야 돼요. 일자형 다리. 체중이 내려오죠. 내려오면 척추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고관절을 거쳐서 무릎으로 가서 발목으로 전달되죠. 이해하셨죠?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 넘게 무릎 안쪽에 연골이 닳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선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약간 O자형 다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유전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생활 습관적으로 저희가 무릎을 많이 꼬고 앉고 구부리고 쭈그리고 하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리가 O자로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정상적인 다리는 체중이 100이 오면은 안쪽으로 한 60 정도 하중이 갈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 40, 거의 1대1 정도에 분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만이 힘이 내려오면은 힘이 분산돼 가지고 한쪽이 안 망가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나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나 연골 두께는 3mm 정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 힘이, 특히 힘이 한쪽으로 많이 간다면 많이 망가지겠죠. 이게 이해가 쉬우세요? 무릎 인공관절을 받으시는 분들의 다리가 X자로 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바깥쪽에 연골이 달아가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어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0명에 1명이나 1명 반 정도가 이런 X자 다리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 40%가 X 다리. 우리나라 사람들 무릎 인공관절술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O자형 다리. 인공관절에서 이렇게 관절을 집어넣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술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일자로 펴져야 되는데 인공 연골을 집어넣어도 다리가 O자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뭐 3도 정도는 괜찮다 그러지만 하여튼 O자로 되는 경우 있고, 저도 실제로 수술한 지 3년 만에 다시 뭐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사 한 게 다른 데서 와서 봤더니 다리가 그대로 O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 연골이 마모가 심해가지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리가 O자로 되거나 X자 되면은 그 힘의 대부분이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골 마모가 빨라지고 더 휘어가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관절을. 그림이 그려주세요. 자, 요게 일자가 돼야만이 인공 연골이 마모가 덜 되겠어요? 아니면은 했는데도 O자가 되는 것이 인공 연골 마모가 심해지겠어요? 답은 쉽죠. 다리가 인공 연골 넣는데도 다리가 펴지지 않고 O자가 돼버리면은 똑같이 힘이 내려와서 안으로 힘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은 이 인공 연골도 빨리 마모가 돼서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리를 정리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죠. 그래야만이 인공 연골 마모가 줄어들겠죠. 지금까지 방법은 의사의 경험에 의해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1년 한 달에 인공관절 수를 20건 이상 하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유명한 병원이나 아주 능력 있는 이런 의료진 아니면은 사실은 인공관절을 1년 한 달에 서너 건 정도 하는 수준을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 가서 모험을 해야 하잖아요. 인공관절 해야 되는데 이런 숙련된 경험을 요해야 되는데 수술의 볼륨이 적으면은 숙련된 경험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숙련된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인공관절을 10명이 하면 그때 9명 정도는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의료 쪽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겠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의 눈을 의존하다 보면 실수하겠죠. 그렇지 않고 좀 더 정확도를 똑같이 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로보트, 또 우리가 아는 3D 맞춤형 수술 도구, 그리고 AR, 증강현실,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의사의 경험 플러스 거기다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컴퓨터든지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게 바로 정확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의 경험으로 했던 것보다는 이런 과학적인 이런 발전을 덧붙였을 때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인공관절의 수명의 연장을 기대하셨다고 다행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해하셨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즘 많이 하는 뭐 로보트라든지 뭐 3D 시뮬레이션 기법, 또 최근 나오는 A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